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신당설이 파급력을 얻고 있는 건 무당층 공략에 성공한다면 국회 입성이 가능할 거란 진단 때문일 텐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창당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MBC를 찾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진단해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이 늘면서 제3지대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청년층의 결집을 자신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 창당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두 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하게끔 탄압하고 쫓겨내준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명분을 축적하다가 김종인 전 대표가 갓파더가 돼서 당사자인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당을 지키겠다며 탈당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당에 손 떼고 당은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 딱 하고 홀로 서기를 하고 제가 원하는 대통령과 당의 변화가 있으면 저는 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당 계획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데 신당할 거죠? 신당하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전 백지 상태고 만약 낮으면 없으면 그러면 저는 뛰쳐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금년 말 아니에요? 금년 말 1월 초 이 정도겠죠. 그렇죠. 예. 친민주당의 비례정당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신당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나 같으면 국민한테 물어보겠다.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조 장관은 좀 관망하는 것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이 표현을 빌리자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상하는 신당설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일요일 광주를 찾아 이현주 의원과 함께 정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박지원과 유승민의 첫 정치 마토론이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받았던 시사용광로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오는 일요일 아침 광주 MBC TV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죠. 연달아 브리핑을 열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광주시의 공항 문제 브리핑이 열린 것은 지난 15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며 사자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참여 주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한평군을 의미합니다. 양 시도지사 간의 만남을 요청드리며 그 만남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평군, 무안군의 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하루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라남도가 48시간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사자 회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 간 대화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한평군에 계속 연연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소모적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무안군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늘 전라남도의 공항 입장 발표 2시간 만에 새로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양자간, 삼자간, 다자간 등 어떤 형식의 대화 테이블에도 즉각 임하겠다며 오히려 전라남도는 책임지고 11월 안에 3자간 대화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한까지 못 박으면서 더욱 전라남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주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항공이나 선박의 잦은 결항을 극복할 대안이자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또 전남 남부권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모두 3만여 명. 폭설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제주도는 연평균 50일가량 고립됩니다. 잦은 결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주 고속철 논의가 시작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가 세계 노선 6개 구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편익, 즉 BC는 최고 0.78이 나왔습니다. 2017년 전남도 조사에서는 임성역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9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 완도군이 실시한 완도 경유 노선에 대한 용역에서도 최대 0.87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해저 고속철보다는 신공항 건설로 바뀌면서 전남 제주 고속철도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 3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과 광주 또는 나주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방안으로 육지 구간과 해저 구간을 분리 착공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걸 이제 비용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회해가는 게 BC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7천억 원, 연간 이용객은 74만 명으로 추산돼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선 광주, 송정, 나주에서 해남, 완도까지 해놓고 제주는 이제 여기까지 성숙되면 해남군과 완도군은 이번 토론의 결과를 기본 구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선 내년 전남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다 국회의원 발의라는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여야가 법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 발의 기록을 세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률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호남의 수건 사업으로 대구를 찾은 야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연내 국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을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서 간에 연결을 하고 이후에 지역의 거점 도시를 서로 연계성을 높이고 상생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안 내용 중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철도 건설에도 너도 나도 면제를 원할 게 뻔하다며 난색을 보인 겁니다. 달빛 고속철도에 이걸 넣어놓으면 다른 어떤 철도 부분에서 계속 이거는 하면서 그거는 안 되느냐고. 그렇죠. 일에 됐을 때는 국가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이 되느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준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돈이 많이 드는 복선 고속철도 말고 단선 일반 철도가 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정당국에 이어 주무부처까지 딴지를 걸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 장담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토교통위 강대식 의원은 복선 고속철도의 경우 최근 철도공단으로부터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문제가 없고 다른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매번 좌절됐던 달빛 고속철도. 대구 광주를 오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입법 의지와 정부 설득 작업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수백 톤의 지하수 때문인데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했다는 즐거움도 잠시, 주민들은 관리비에 청구된 하수도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9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 이번 달 하수도 요금이 모두 1,7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과거 미나리 밭이었던 이 아파트 부지에서 하루 8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수 대부분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1분당 8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7개 동에는 이런 펌프 36대를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깨끗한 만큼 광주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지하수 활용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다 받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들을 하수로 빼가지고 정말 처리장까지 보내서 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주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아파트에만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다른 아파트들도 그대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이미 지하수 유출을 알고 있던 시공사 측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는 주민들과 광주시의 문제일 뿐 시공사 책임은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특유의 향긋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가진 나주산 미나리는 겨울철에 특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미나리를 시들게 하는 질병인 꼬시락병이 올해 유난히 심해 농가들의 고민이 큰데요. 최근 효과적인 방제법이 선보였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3만 제곱미터 논에 초록빛 미나리가 가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잎이 군데군데 시들었는가 하면 아예 갈빛으로 메말랐습니다. 미나리를 고스러지게 하는 질병, 일명 꼬시락병이 번진 겁니다. 한두 군데서 발견되던 꼬시락병은 수일 만에 전체로 번졌습니다. 미나리 농사를 30년 넘게 해온 황현열 씨는 올해 전체 논 10만 제곱미터의 꼬시락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건비도 운영비도 다 올랐는데 수입은 절반 이상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상이에요 지금. 이게 미나리를 얼른 비워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이런 병이 와버리기 때문에. 나주에 있는 미나리 농가는 모두 40곳. 농지 규모는 약 270헥타르인데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꼬시락병의 원인이 역병균이란 것이 처음 밝혀진 건 지난 2009년. 이후 이렇다 할 방제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면은 끝이에요. 끝. 한마디로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약은 해봤자 크게 효과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꼬시락병 방제법을 찾았습니다. 멜론 질병 예방에 효과를 보인 방법을 응용했습니다. 농가 3곳을 대상으로 효묘균 등 미생물 5종을 섞어 친환경 자재와 함께 땅과 잎에 뿌렸는데 질병이 80% 감소한 겁니다. 좀
뿌리 활착이 좋아가지고 생육 증식이 도움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친환경 자재가 좀 덧붙여가지고 효과를 보지 않았나. 나주시는 내년에 적용 대상을 10개 농가 이상으로 확대해 효과성을 더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수능 부정 행위와 관련해 광주 4명, 전남 1명 등 모두 5명이 적발돼 0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부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남은 전자시계 미제출, 광주에서는 휴대전화 미제출과 종료 종이 울린 이후에 답안지 작성 등입니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규정에 따라 0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문화재와 예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갖춘 광역수장고가 만들어집니다. 광주시는 오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엔날레관 신축을 비롯한 51건의 계속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방형 광역수장고를 세우고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을 세우는 등 새로운 사업 10건을 새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광주에서 예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이계호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며 광주시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